의복 구성, 봉제. 다섯 번째 심퍼클링입니다. 심퍼클링에 대하여는 저희의 동영상 텍스나라에 별도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퍼클링. 심퍼클링의 정의. 심퍼클링이란 봉제 후 심이 매끄럽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작은 주름이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봉헌 주변에 발생하는 주름, 쭈글거림이 연속된 것을 말합니다. 완성된 의류의 외관이 손상되어 제품의 가치가 저하되고 얇은 직물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심퍼클링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심퍼클링의 주 원인.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소재, 재봉기계, 재봉사, 봉제 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심퍼클링이 발생되는 특성 요인들을 보면은 소재적 요인으로는 직물 구조와 물리적 성질, 재봉사의 구조와 물리적 성질, 또 재봉틀의 기구적 요인, 봉제 기술적인 요인들이 심퍼클링의 원인입니다. 또 직물 구조와 물리적 성질에는 섬유의 종류, 신장 탄성, 두께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재봉사의 구조와 물리적 성질에는 또 신축사, 재봉사의 굵기, 꼬임수 등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봉 틀의 기구적 요인으로는 오일링이나 재봉 방향, 다림질, 봉사 장력 또는 봉제 기술적 요인으로는 바늘의 굵기나 톱니의 높이, 땀수, 회전수, 또 우로발, 압력 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심퍼클링이 발생이 됩니다. 심퍼클링을 분류해 보면은 구조적 퍼클링과 장력의 차이에 따른 퍼클링과 급포 상태에 따른 퍼클링이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방안을 보면 구조적 퍼클링의 경우는 조밀하게 봉제하면 바늘 땀수가 많아져 실과 실 사이가 촘촘해지며 주름이 발생됩니다. 재봉기 내부의 운동 관계, 위실과 미실 간의 장력 차이 등이 작용하여 발생됩니다. 바늘과 재봉사에 의한 경위사의 위치 변화, 천의 송출 속도, 노루발 압력 및 톱니의 높낮이 차이에 의해 발생됩니다. 대책 방안으로는 가는 재봉사 및 바늘을 사용하고 직물 밀도를 줄이고 위실과 미실의 장력을 약간 느슨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래시 힘으로 바꾸어 바이어스 방향으로 봉제를 합니다. 적절한 송출 기구를 사용하고 송출 방법 연구 개선 및 톱니의 높낮이를 조절해 줍니다. 노루발 압력과 속도 조절, 지속적인 표준 작업에 대한 작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력 차이에 의한 심퍼클링은 재봉사의 신장과 수축성이 옷감의 신장과 수축성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대책 방안으로는 천 위에 종이를 한 장 얹어서 재봉하는 방법입니다. 재봉사의 장력을 최소화하고 재봉하기 전에 천을 가습해 줍니다. 습기를 부여하여 천이 충분히 느슨해진 상태에서 재봉합니다. 높은 열, 압력, 수분에 잘 견딜 수 있는 신축성이 적은 재봉사를 사용해 줍니다. 급포 상태에 따른 퍼클링은 직물의 신축성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봉제 후 세탁이나 가공 등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책 방안으로는 신축성이 작은 직물로 봉합을 합니다. 신축성이 다른 직물인 경우 신축성이 낮은 소재를 위해 신축성이 큰 소재를 아래에 놓고 봉합합니다. 직물의 조건에 맞는 세탁을 실시하고 완제품 후가공 시 직물에 대한 물성 변화 분석 후 실시를 해 줍니다. 심퍼클링의 요인별 대책. 일반 재봉틀 기구의 기구적 요인입니다. 일반 재봉 바늘. 재봉 바늘이 소재를 관통할 때 고밀도 직물은 재봉 바늘에 의해 우측 사진과 같이 경사와 이사 방향으로 밀려서 퍼클링이 발생이 됩니다. 즉 재봉 바늘이 천을 관통하여 바늘 구멍이 형성이 될 때 최소한의 신축성이 부여되어 신축성이 없는 실 사이에서 강제적으로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공간으로 재봉사가 메워지기 때문에 바늘이 관통한 천 주위에 잔잔한 구김이 형성이 됩니다. 얇은 천의 경우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갈 때 바늘 구멍에 천을 밀어 넣어 퍼클링이 발생이 됩니다.
천에 알맞은 가는 재봉 바늘을 사용해야 하며 바늘판도 교체해야 합니다. 톱니와 노루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번봉 재봉기는 톱니에 의한 방식으로 겉면에 결이 있는 소재는 서로 밀리지 않으나 안감과 같이 매끄럽고 얇은 소재나 혹은 두 장의 소재가 다를 때 노루발에 의해 이동되는 양과 톱니에 의해 이동되는 양의 차이 때문에 퍼커링이 발생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겹쳐진 두 장의 직물 중 밑 소재는 재봉틀의 톱니에 의해 옆으로 나가고 위 소재는 노루발의 압력에 의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면 두 직물의 신장도의 차이가 생겨 봉지의 직물이 원상 회복되는 과정에서 퍼커링이 발생됩니다. 그림과 같이 노루발과 위 소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높은 마찰력 A1, 위 소재와 밑 소재 사이의 낮은 마찰력 A2, 밑 소재와 톱니 사이의 높은 마찰력의 차이에 의해 퍼커링이 발생이 됩니다. 즉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땀수. 땀수를 증가시키면서 재봉사의 삽입량이 많아져 바닥실이 밀려 퍼커링 발생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땀수를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출심 퍼커링 해결 방안으로는 송출심 퍼커링 해결, 즉 송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톱니와 노루발 사이에 직물이 송출되면서 발생되는 퍼커링 해결 방안으로는 적절한 이송 방식과 타이밍, 노루발 압력 감소, 톱니 높이 하강, 톱니 형태, 톱니의 숫자입니다. 노루발 재질 고려, 천의 탄성 감소, 천의 신도 감소, 재봉 속도 감소, 코팅 가공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송출심 퍼커링의 예입니다. 재봉 전에는 이러한 상태이고 위천은 좌측 위천, 탄성 신도가 높은 천입니다. 또 위천이 탄성 신도가 낮은 천일 경우는 훨씬 퍼커링이 적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재적 요인입니다. 천의 특성, 재봉 시 봉사의 삽입으로 직물의 경사가 원래 위치에서 밀려나가면서 퍼커링이 발생됩니다. 즉 이러한 그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사와 이사 직물에 재봉사가 들어오면서 밀려서 퍼커링이 발생이 됩니다. 본봉의 경우 천의 내부에 매듭이 위치하기 때문에 위중 한봉에 비해 2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요 급증하는 고합성 고밀도 직물의 경우 천의 고유 성질에 의한 퍼커링 발생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봉제 후 후처리 과정에서 재봉사와 소재의 수축률 차이로 인하여 퍼커링이 발생되는데 천을 구성하는 섬유와 재봉사의 신장, 수축률의 차이가 적은 재봉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봉제 후 세탁이나 프레싱 등의 과정에서 천의 수축률과 비슷한 재봉사 사용으로 퍼커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봉사, 천을 구성하는 섬유와 같은 종류의 재봉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재봉기에 바늘을 가는 것을 사용할 때는 재봉사의 굵기도 가는 것을 사용하면 퍼커링 방지 효과가 있으며 PP, 퍼머넌트 프레스 가공된 천에는 PP용 재봉사를 사용하는 것이 퍼커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봉사의 신축성은 가능한 한 작을수록 좋고 봉제 후 세탁이나 프레스 등의 과정에서 천의 수축률과 비슷한 재봉사가 퍼커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즉 천의 특성에 의한 퍼커링입니다. 재봉사의 굵기에 의한 퍼커링으로 여기서는 120수, 100수, 80수, 50수, 30수 재봉사의 굵기에 따라서 가늘수록 이쪽은 가늘수록 숫자가 클수록 가늘어집니다. 가는 재봉사를 쓸수록 퍼커링은 적어집니다. 그러나 재봉사의 가격이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소재의 방향, 소재의 방향에 따라 퍼커링이 발생되는 정도는 다르며 동일한 스티치와 봉사의 장력으로 봉제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경사 방향은 퍼커링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위사 방향이며 바이어스 방향은 퍼커링 현상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각도에 따라서 퍼커링의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커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턴 제작 시 식서 방향을 염두에 두어 경사 방향보다는 위사 방향으로 사선이 되도록 재단을 한다면 퍼커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45도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박을 때는 퍼커링이 아주 심하게 발생되지만은 45도 정도의 이런 바이어스 방향이 될 때는 훨씬 더 퍼커링이 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도, 거의 직선봉이죠. 그리고 약간 5도 정도, 10도, 15도, 20도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바이어스 된 박음이 훨씬 퍼커링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수축에 의한 퍼커링입니다. 수축률이 많은 천과 적은 천을 봉제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즉 수축에 의한 퍼커링의 예로 재봉 후에 습윤 건조 3회 반복 후에 수축이 적은 면입니다. 또 습윤 건조 3회 반복 후 수축이 많은 면. 수축이 적었을 때는 수축이 적다는 얘기는 재봉사가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흡수되면은 재봉사는 물고 있고 원단은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축된 부분이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봉제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솔기의 구성에 의한 퍼커링입니다. 솔기의 구성은 디자인에 따라 정해지지만 솔기의 종류에 따라 퍼커링 발생 정도는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지 엽서의 경우, 가르솔인 경우와 쌈솔인 경우 퍼커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스커트나 바지 밑단의 경우 단을 2번 접어 본봉이나 장림봉, 블라인드 스티치로 하면 퍼커링이 달라집니다. 즉 솔기의 구성에 따라 퍼커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의 장력에 따른 심퍼커링입니다. 같은 천이라도 장력을 크게 하면 퍼커링이 많이 발생됩니다. 실의 장력은 가능한 한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의 장력은 봉제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실의 장력을 조절한 후 위실의 장력을 봉제할 소재의 스티치 형태에 알맞게 조절하여 위실과 미실의 스티치 연결이 소재 두께 중간에 오도록 조절합니다. 이때 장력이 너무 약하면 스티치가 엉성하여 솔기의 강도가 약해지고 반대로 장력이 너무 강하면 퍼커링이 발생됩니다. 실의 장력과 재봉틀의 회전수는 상호 관계가 있으며 고속일수록 퍼커링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속일 때는 장력을 작게 하고 저속일 때는 크게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장력이 적당한 경우와 장력이 강한 경우의 퍼커링 발생 정도입니다. 심 퍼커링 평가 방법입니다. 기존 평가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AATCC 방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3차원적 측정 기법을 활용합니다. 모아리 방법이나 CCD, 초음파, 레이저 등을 활용하여 퍼커링을 보다 정밀적으로 측정해서 판별을 합니다. 3차원 화상 분석을 이용한 심퍼커링 측정 방법 예입니다. 형상인자의 정의, 재봉선 근처에서 파동 생성점의 개수와 파동의 높이와 파장, 재봉선에서 가장 먼 끝부분의 높이와 파장, 뉴로 퍼지 엔진을 이용한 심퍼커링을 측정하는 방법, 아래와 같은 이런 측정 방법을 통해서 퍼커링을 측정합니다. 훨씬 더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퍼커링을 측정하는 방법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퍼클링에 대해서는 다소 긴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은 봉제하는 업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퍼커링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